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부평 캠프마켓에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2의료원 설립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날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감이 진행됐습니다. 최대 화두는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건립입니다. 하지만 인천의료원 자체적인 만성적자 문제로 제2의료원 건립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특히 의사수급 등 인력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예, 아까 이제 그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 충원하는 부분도 총액 인건비 부분도 저희가 이제 재정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그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충원하고 유입한 그런 기존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보건 정책에서 제가 우선적으로 어떤 다른 정책보다도 우리 인천의료원 활성화 내지는 적자 해소라기보다도 인천의료원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이 제가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의료원 적자 문제 해결과 동시에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예타에서 떨어진 이유 중 하나를 경제성으로 보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전에 진행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활용해 400병상 규모로 제2의료원 조성 시 BC값이 1.23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C값이 1보다 높은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제2의료원 입지가 부평 캠프마켓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만큼 기존 인천의료원보다 접근성이 훨씬 높아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는 인천의료원과 제2의료원 적자분을 최대한 시 출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고, 올해 안에 예타 신청이 이뤄질 수 있게 복지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2의료원 설립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김포시의회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갈등한 지도 어느덧 5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추경안 등 시급한 안건은 본회의장에서 일괄 처리했는데요. 의회 파행과 주먹구구식 운영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시의원들에게 의회 정상화와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남성. 피켓에는 일하는 시의원을 보고 싶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5개월째 후반기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지금 5개월째 세비를 공짜로 받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국회가 만약에 5개월째 이렇게 마비가 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우리 시민들도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속상하고 실망했던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날 시민단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여야 의원들을 만나 조속한 원구성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4일 석 달간 파행한 끝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김포시의회 여야는 상임위원장 3석 중 어느 당이 2석을 차지할지를 두고 현재까지 갈등하고 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각종 민생 관련 조례가 수개월간 시의회에 계류되는가 하면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의는 2달 넘게 지연됐습니다. 김포시의원들에 대한 주민 소환 요구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포시의회는 이달 초 후반기 원구성 없이 회기를 운영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전체 의원이 출석해 추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일괄로 처리한 겁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달에도 안건 22건을 하루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주먹구구식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협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단체가 이번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의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 소환에 나서기로 한 만큼 시위의 행보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과 경기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총 974만 5천여 톤입니다. 이 중 43.68%인 425만 7천여 톤이 경기도에서 반입됐습니다. 서울은 36.94%인 360만여 톤입니다. 반면 인천 10개 군구에서 반입한 폐기물은 19.37%인 188만 8천여 톤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종량제 폐기물을 하루 190톤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각종 폐기물 감축을 추진했는데요.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강화,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하루 136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그동안 공공 처리했던 폐기물을 자체 처리로 전환하고 장례식장과 야구장 등에 다회용기를 보급했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 급식 납품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인천시에 적발됐습니다. 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지역 학교 급식 축산물 가공 유통 판매업소 30곳과 김치, 참기름,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등 총 3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는데요. 이 중 한 곳은 냉동육을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또 지역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제조 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돼지고기가 국내산임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 수사해 미신고 영업 등 불법 행위 9건을 적발했습니다. 또는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김포시와 안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는데요. 미신고 영업 행위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또는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경기도 연천구는 생활인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과 전철 1호선 등 지난해 개통한 교통망과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초부터 발급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길라이브 권석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연천군의 인구는 4만 894명. 1995년 5만 4,800명이던 인구는 30년 동안 25% 정도 줄었습니다.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가평군과 더불어 경기도의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지난해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수도권 1호선 개통으로 서울과 한층 가까워진 연천군. 올해는 생활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과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매표소에 비치된 QR코드에 대자 20% 할인권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연천구는 관광 주민증 발급자에게 지역 주요 관광지와 숙박, 음식업 등 여행 편의시설 16곳의 이용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관광주민증을 통해서 외집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고요. 할인을 받으시니까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인 폭포도 왔었고요. 오토 캠핑장도 갔었는데 광범위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또 연천군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 관광주민증 발급자는 10만 7천여 명. 시행 10개월 만에 연천군 전체 인구의 2배 정도가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발급자가 늘고 있는데 연천군은 이들 가운데 30%가량이 실제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인구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이 생활 인구를 확장시켜서 이분들이 종래적으로는 연천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연천군 인구를 늘려나가는 그런 인구 증대 효과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연천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편리해진 교통과 천혜의 자연 등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올겨울 극심한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4개월 동안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특히 올해는 쪽방촌 주민을 위한 난방용품, 식료품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늘렸는데요. 노숙인 관리 인력이나 순찰 횟수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수송 대책과 제설 대책, 안전 대책을 추진해 겨울철 사고와 재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도지사는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정 동력은 이미 상실했고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나섰습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유재홍, 이행숙 등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인천시당은 사법부는 TV 생중계를 통해 공정한 재판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이 대표가 결백하고 무죄라고 믿는다면 떳떳하게 국민에게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사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생중계한 사례가 있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볼 때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4 형사부가 관련 법익들을 종합 고려해 오늘 15일 예정된 판결 선고 촬영 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김동규 의원이 낸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계획을 병원 및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 교육 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